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발 고민 있으신가요? 여름에도 발을 내놓기가 부끄러워 시원한 샌들 한번 마음 편히 신어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뜨끈한 목욕탕에 가는 것도 꺼려지시나요?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발톱은 깎을 때마다 부서지고 밤이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려움증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발톱 무좀과 발무좀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끈질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발라도 그때뿐 돌아서면 금세 다시 고개를 드는 탓에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반쯤 포기 상태로 지내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20년 경력의 베테랑 피부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재료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집 주방 선반에 다 있고 큰돈 들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루 딱 15분 꾸준함만 더하신다면 수십 년 묵은 발 고민과 시원하게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내 얘기다 싶으시다면 댓글에 저도요 하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지 저도 알고 또 서로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응원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마당, 우리가 무좀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이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무좀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단한 오해부터 시원하게 풀어야 합니다. 이 오해만 바로잡아도 치료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오해 하나, 무좀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노인병 아닌가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무좀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곰팡이균이라는 명백한 감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방어력, 즉 면역력이 조금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이 곰팡이균이라는 불청객이 우리 발에 더 쉽게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해 둘, 이거 완치 안 돼요.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던데요? 절대 아닙니다. 무좀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꾸만 재발하는 이유는 뿌리까지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을 때 줄기만 뚝 끊어내면 며칠 뒤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잡초의 뿌리를 뽑는 방법입니다. 오해 셋, 약국에서 파는 연고만 꾸준히 바르면 언젠간 낫겠죠?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연고들은 표면의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두꺼운 발톱은 마치 철옹성 같은 방패와 같아서 약 성분이 그 방패를 뚫고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곰팡이균의 본진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겉에만 약을 바르는 것은 성벽 위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일 뿐 성 안의 적군 대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셈이죠. 둘째 마당, 끈질긴 곰팡이균, 왜 하필 내 발을 좋아할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곰팡이균의 정체와 특성을 알면 왜 그렇게 내 발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무좀균 진균은 고온다습한 환경, 즉 덥고 축축한 곳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밀리리터의 땀을 쏟아냅니다. 이 땀이 제대로 마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 곰팡이균에게는 그야말로 먹이가 풍부한 열대우림이나 다름없는 최적의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쑥쑥 자라나와 감염된 부위를 밀어내기라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곰팡이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아주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눌러앉게 됩니다. 둘째,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힘, 즉 말초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은 영양분과 함께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인데 이 수송선이 발끝까지 잘 오지 못하니 곰팡이균과 싸울 군대를 파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무좀균이 혼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축축한 욕실 발매트, 무심코 함께 쓰는 발톱깎이나 슬리퍼를 통해 온 가족에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손주들에게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내 발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마당, 주방에서 찾는 기적의 치료법, 집중 박멸요법.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순서입니다. 우리 집 주방 찬장을 열어 기적을 만들어낼 두 가지 보물을 꺼내봅시다. 첫 번째 보물, 굵은 소금 천일염.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이 아닙니다. 반드시 햇볕에 말려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삼투압 작용이라는 과학 원리인데요. 말이 어렵지,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배추의 수분을 쫙 빨아들여 숨을 죽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소금물이 곰팡이균 세포 안에 수분을 남김없이 빨아내 세포벽을 터뜨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소금물 농도가 3% 이상일 때 이 살균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하기 쉬운 굵은 소금 조격 방법. 준비. 대야에 목욕물보다 살짝 따끈하다 싶은 40도 정도의 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듬뿍 넣어 잘 녹여주세요. 사전 작업. 조격 전에 발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발톱은 최대한 짧고 일자로 깎아주세요. 그래야 소금물이 발톱 및 숨은 공간까지 잘 스며듭니다. 10분 조격. 발을 푹 담그고 딱 10분만 즐겨주세요.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격하는 동안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해서 소금물이 발가락 사이사이 골고루 닿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 건조. 조격 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되, 특히 발가락 사이는 마치 종이를 끼워 넣듯 세심하게 닦아 한 올의 습기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3분 정도 구석구석 말려주시면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보습은 필수. 소금 조격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발가락 사이를 제외한 발등과 발바닥, 뒤꿈치에는 보습 로션을 듬뿍 발라주세요. 이 방법을 일주일에 딱 2번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첫 주에는 지긋지긋하던 가려움이 줄어들고 2주차에는 냄새가 잡히며 한 달 뒤에는 짓무르던 발가락 사이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보물, 베이킹소다. 두 번째 주인공은 빵 만들 때만 쓰는 줄 알았던 베이킹소다입니다. 이 베이킹소다가 무좀균을 잡는 방식은 소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습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흡습 능력입니다.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축축한 환경을 아예 뽀송뽀송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환경의 산성도 pH를 바꿔버립니다. 곰팡이균은 약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보너스, 발냄새의 주범인 산성물질을 중화시켜 냄새까지 잡아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도 합니다. 상쾌함이 2배, 베이킹소다 조격 방법. 준비,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밥숟가락으로 3스푼 넉넉히 넣고 잘 섞어주세요. 물이 약간 미끌미끌하게 느껴질 겁니다. 15분 조격, 발을 담그고 15분간 조격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발이 아기발처럼 보들보들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격 중에 못 쓰는 부드러운 칫솔로 발톱 표면과 그 주변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발 관리 꿀팁. 매일 저녁 신발을 벗은 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뿌려두고 다음날 아침에 털어내보세요. 신발 속 습기와 냄새를 완벽하게 잡고 곰팡이균의 재침입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베이킹소다 조격 역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 로션을 발라주는 것 잊지 마세요. 넷째 마당, 이럴 땐 꼭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하지만 이 방법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민간요법을 잠시 멈추고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깊거나 피 고름이 나오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무좀이 아니라 2차 세균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발 전체가 갑자기 붉게 붓고 만지면 뜨끈뜨끈한 경우, 이것은 봉화증염이라는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좀이 발바닥이나 발등을 넘어 다리까지 넓게 퍼져나가는 경우 전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족욕을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 일반적인 곰팡이균이 아닐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족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발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5째 마당, 병원 치료. 미리 알고 가면 두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레이저 치료 3가지로 나뉩니다. 먹는 약, 경구, 항진균제. 어떤 분께 좋을까요? 증상이 심하거나 바르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께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점, 몸속부터 균을 잡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확실하고 빠릅니다.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약 성분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로 반드시 피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바르는 약, 국소, 항진균제. 어떤 분께 좋을까요? 증상이 경미하거나 간질환 등으로 먹는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적합합니다. 장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말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바르기 전 발톱 표면을 살짝 갈아내면 약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어떤 분께 좋을까요? 약물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임신, 수유 등으로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됩니다. 장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시술이 간편합니다. 주의사항, 보통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개인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치율은 먹는 약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6째 마당, 재발 없는 건강한 발을 위한 평생 건강 습관.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무좀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이제는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은 항상 뽀송하게 내 몸처럼 하루 한 번 이상 발을 씻고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의 물기를 완벽하게 말리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예방의 90%입니다. 신발에게도 휴식을, 신발 한 켤레를 매일 신지 마세요. 최소 2~3켤레를 준비해 하루씩 번갈아 신어 신발 속까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세요. 비에 젖은 날에는 신문지를 뭉쳐 넣어두면 습기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말은 똑똑하게 선택하기. 땀 흡수가 잘 되는 순면 양말이 가장 좋습니다.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을 머금고 있어 곰팡이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용품의 중요성. 수건, 슬리퍼, 발톱깎이는 절대 가족과 함께 쓰지 마세요.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작은 배려입니다. 내 몸의 방어력을 키우자. 결국 모든 병은 면역력 싸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으로 우리 몸의 군대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남들에게 흉하게 보일까봐 꽁꽁 숨겨왔던 발. 이제는 그 오랜 서름을 씻어내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내놓으셔도 좋습니다. 무좀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피부 감염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알려드린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 족욕법,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발이 다시 건강하고 상쾌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